네, 여덟 번째 시민대학 기본소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의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현행 관련 법 제도는 그 기본소득에 대한 법을 어디서 갑자기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 법률 체계에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 그 지방자치법 이런 데에서 이제 그 기초가 돼서 어, 기본소득 법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이권적 측면에서 해석한다면은 그 헌법에 그 기초를 둬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의 사회보장, 복지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의 범위를 기본소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허용하는 조례에 의해서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는 그래도 많이 만들어진 편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살펴보면 어, 모든 국민은 그 10조에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그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국가는 그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헌법 34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명백히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또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또 신체 장애자나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헌법에 인간을 보호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은 제2조에 그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 참여 그리고 자아 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서 사회 통합과 행복한 복지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법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법적인 문구만 보더라도 국가가 개인의 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법적으로 다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혼동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회보장기본법 용어 정의의 그 3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또는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죠. 사회보장이라는 말이.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역량을 개발해 주는 것, 그리고 사회 참여를 지원해 주는 것들 통해서 국민의 삶이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그러니까 생애 주기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해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불과 몇 달 안 됐어요, 그죠? 며칠 안 됐네요. 2021년 6월 8일에 하나 더 추가된 개념이 이제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라는 것은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 정보에 근거해서 모든 사회보장 제도의 기준들이 마련되고 그를 근간으로 해서 지급하고 운영하는 모든 원리들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자치법의 구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데 제가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를 한 겁니다.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그리고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생활이 곤궁한 사람의 보호 및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노인이나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를 증진시켜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 업무의 사무 범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다 사무의 종류와 그 방법을 모두 규정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사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과 그다음에 사회보장 기본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이렇게 3가지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이 해외에서는 어떻게 제정된 적이 있는가? 물론 우리가 기본소득의 역사를 공부할 때 여러 나라에서 사회보장에 관련된 법들이 1600년대부터 유럽에서 이렇게 제정되어 왔던 것은 여러분도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직접 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이 제정된 것은 핀란드가 이제 2016년에 이 중도 우파 정권 하에서 2017년하고 18년까지 2년간 2,000명에게 매월 560유로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실험을 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소득법의 효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알래스카주에서 주의 자원은 주민의 소유라는 주헌법에 따라서 1976년 석유 등 천연자원 수입 일부를 활용해서 알래스카 연구 기금을 조성했고 1982년부터 그 기금 수익금 일부를 주에 거주하는
모든 그 주민들에게 1년 이상만 거주를 하면은 매년 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률을 주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1989년에 창설한 그 RMI라고 하는 소득 보조금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고 2009년에 만들어진 RSA라고 하는 능동적 연대수당 또 RSA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실업수당보다 적은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재취업하는 실업자의 수입 부족분을 정부가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돼서 실업자의 직장을 복귀하는 것을 지원한 이런 법률이 마련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서는 시민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2001년 그 스플릿 상원의원이 시민 기본소득법을 제출하고 2002년에 상원을 통과하고 2003년에 하원을 통과해서 2004년에 공표가 된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률은 제정됐지만 브라질에서 그 재원이 부족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기본소득법이 마련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건 뭐 지난주에 나온 기사인데요. 캘리포니아에서 매월 $1,000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매달 지급하는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한 건데요. 캘리포니아 이제 세입 및 조세위원회가 26일 그 소위원회를 열고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과 에반 로즈 주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소득 제공 법안을 소위 이제 AB 65라고 하는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이 이제 빈곤 퇴치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그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캘리포니아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현재 수감 중이지 않아야 하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거주 카운티의 한 명당 평균 소득이 200% 이하일 경우 매월 $1,000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성에는 약간 어긋나죠, 그죠? 200% 이하의 경우에만 지급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670억 에서 최대 $1,300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미국 알래스카를 제외한 주 중에서는 상당히 선도적으로 기본소득의 모델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그 김종인 대표가 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어찌 보면 미래통합당 의원이 먼저 성일종 의원이 기본소득 그 도입 연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첫 번째 그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6월 30일, 작년 6월 30일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본소득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로 하여금 매 5년마다 도입 연구 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 도입 연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해서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 그러니까 기본소득 지급하자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본소득을 연구하자라는 그걸 법률로 정해놓자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 도입 연구위원회를 설립하자. 이런 건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뒤에 그 용해인 의원도 이게 아주 공론화하자. 이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뭐 일부 정치인이나 뭐 일부 사람들만의 그 이야기로 축소시킬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이거 기본소득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법률로 만들자고 하는 안들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6일, 작년 9월 16일에 조정훈 그 시대전환 의원이 기본소득법을 드디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이니까 내년부터죠.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9년에는 그 금액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 기본소득의 금액을 늘려나가자고 하는 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의원이 9월 25일, 한 일주일 후죠.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기초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사회의 공정성 구현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 문장을 보면 아까 헌법과 그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그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의 그 규정들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기본소득 법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두게 해서 5년마다 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소득 지급액을 결정하게 한 거죠. 그리고 지급 대상은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용해인 그 기본소득당, 여긴 당 이름이 아예 기본소득당입니다. 국회의원은 지금 한 명밖에 없지만 앞으로 기본소득당 그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서 1년간 공론화를 진행하는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렇게 명칭으로 발의를 했는데요. 기본소득에 관한 공론화를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그리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참여단 수기 토론을 포함해서 공론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공론화 조사를 권역별로 할 수 있다. 또 1년간 논의를 하되 1회 안에 6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국무총리는 공론화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뭐 이런 법안들이 통과는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지금 시민 단체들이 이재명 지사를 필두로 해서 그 정치적 그 논제로 끌어올려서 전 국민이 지금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토론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아예 국가의 하나의 법률로 정해서 공론화를 하자라고 하는 이런 법안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그 법들이 있죠. 그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그 조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농민기본소득법이라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농민 개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법입니다. 기본소득 수급자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논에서 농사를 짓거나 그 밭농사 짓는 것, 이런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채취업 종사자, 그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상당히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농민소득 하면은, 기본소득 하면은 농민에 국한돼 있었는데, 사실 뭐 농민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농민 기본소득법이지만 이런 그 1차 산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폭넓게 이런 공익형 직불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에 보면은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서 경기도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 법안 문구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큰 범위는 하나의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으로서 지금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또 한 축은 복지, 사회 보장 개념으로서 우리 인간의 삶을 보다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목적,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 지역경제 활성화, 이 두 축으로 다 지금 우리나라 기본소득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보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재난 발생 시에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도 보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헌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문구들이 그대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이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하면은 이 돈이 어디에 묶여 있질 않고 경제 활성화에 직접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화폐라고 하는 새로운 지불수단. 그 전에는 계속 현금성만 강조를 해왔는데 현금을 주면 그 돈을 안 쓰고 또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다 또 안 쓰고 집에다 어디다 이렇게 모아두기도 하고. 그래서 화폐가 돌지를 않으니까 경제 활성화에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지역화폐는 소멸성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 쓰지 않으면 사라지니까 그 기간 내에 다 거의 소진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우리나라에서 등장을 했고,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거에 하나의 문제점을 이 지역화폐로 해소했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사례를 만든 거죠. 이제 3조에 보면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리고 이제 도지사의 책무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도지사의 책무를 조례에다가 넣는 경우는 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행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도지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뭐 지급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지급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 여기 보면은 재난기본소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거주 요건을 정했는데요. 주민등록법 제6조 1항에 따라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제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사실 결혼 이민자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얻어서 아예 한국인처럼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경기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항상 우리나라 지역 경제는 뭐 사실 서울과 경기도는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나머지 지자체들은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지원이 동반돼야 이런 기본 소득제를 지자체에서 도입하려고 해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국가 지원과 공제라고 하는 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정하는 교부 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급하면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그 조치 이런 것들을 제 7조에서 정의해 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시행규칙 이렇게 조례가 상당히 자세히 되어 있어서 뭐 다른 시도들도 도입하려고 하면 이거를 모델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되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좀 딱딱하고 법률적인 것이라서 뭐 질문도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질문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삶이 꽃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기본소득이라는 뿌리가 든든하게 받쳐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우리 인간의 기본권이 명시되어 있듯이 기본소득 법도 마땅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법안들이 빨리 마련돼서 기본소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시행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하시죠. 숏하게 하겠어요. 아까 그 캘리포니아 네,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예를 들자면은 뭐 서울의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안심소득하고 도리어 좀 개념이 더 가까운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안심소득은 보통 이제 음해소득에 있었잖아요. 밀트 프리드만이 제시한 그 마이너스 인컴. 그거와 비슷해서 윗돌 깨서 밑으로 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자들의 돈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전을 해줘가지고 중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고받는 게 없고 많은 사람은 많이 내서 제일 적은 사람한테 보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죠. 여기는 그런 구분 없이 일단 갖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일정 기준을 맞추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소득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어쨌든 보면은 이게 더 기본소득에 가깝죠. 안전소득은 사실 기본소득이 워낙 그 개념이 발전 안 됐을 때는 그게 어쨌든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보장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역사에서 다뤄지고 있을 뿐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주 카운티의 1인 평균 소득 200% 이하인 경우 네. 라는 단서 조항이 이제 저희한테 당장 뭐 예를 들어 차상위 정도의 정말 저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왠지 그냥 차상위 정도의 느낌이 좀 그죠. 있는 아마 것 우리나라 같은데. 부산으로 1, 2분위 정도 해당할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하여튼 고무적인 거죠. 이렇게 여러 주에서 자꾸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뭔가 그 복지 정책을 펴는 거가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거든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거의 그 중요성이나 얼마나 좋은가 이거를 맛보기 때문에 기본소득 전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할 때도 이분들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할 확률이 높죠. 근데 왜 이번에 대덕구에서 국내 최초로 조례 제정을 이제 해서 10월부터 집행하게 되는 어린이 용돈 수당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기본소득 법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이제 기초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최초로 조례를 네. 제정해서 그 제가 그 조례안을 아직 입수를 못해서 그렇구나. 네. 공유를 우리 단톡방에 했는데. 지난주에 그 통과됐죠. 네, 지난주에 이제 조례 네, 매우 대전 시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대전시의 대덕구가
선도적으로 사실 지역화폐도 일찌감치 이제 정착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4, 5, 6학년 초등학생들을 위한 용돈, 이제 아마 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말 대신 아마 용돈 수당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개념 자체는 우리 기본소득 개념하고 상당히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대전시의 대덕구가 먼저 그런 걸 시행했다고 하는 것. 이게 좀 좋은 건 먼저 해야지 그게 선점 효과가 있는 건데, 왜 사람들은 어디서 안 했으니까 우리가 왜 그걸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해요. 더 답답한 경우는 남이 했던 거를 좋긴 하지만 남이 먼저 했던 거라서 내가 다른 데서 이제 하면은 빛이 들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이렇게 확대하고 벤치마킹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고 뭐 그런 것도 좀 안타깝다. 맞아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펴려고 하면 포퓰리즘으로 그 표 얻으려고 한다. 그 지자체장이나 뭐 정치인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인기 끌으려고. 그게 하나의 포퓰리즘이에요. 진정으로. 아니, 국민들하고 서민들 못 살고 힘드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나눠주자고 하는 게 어떻게 포퓰리즘이 돼요? 그건 포퓰리즘이 아니죠. 네. 그 아까 뒤에서 그 국내에서 현재 발의되어 있는 뭐 그 뭐죠?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당원 당규에 의해서 이제 성일종 의원이 이제 네. 발의한 것부터 시작해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이렇게 이제 입법 발의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보시기에 그래도 어느 게 가장 그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 국민운동 본부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법안이 그래도 가장 좀 입법화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될 법안의 내용, 왜냐하면 이제 구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 성일종 의원의 안하고 용해인 의원의 안은 이거를 법적으로 아예 공론화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예 정기적으로 대통령 직속으로든지 국무총리 산하의 기관으로 기본소득 그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지금은 민간단체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법적인 단체로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안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얼마씩 주자라고 하는 안은 조정훈 그 시대전환 안이 사실은 지금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안들이 사실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재원을 그 세금을 뭐 증세를 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어떤 그 다른 복지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낭비성 예산 뭐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인프라 이게 4대강 이런 거 하면서 돈 엄청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공적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구제금융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재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아예 법률로 구체화시켜서 안을 만들어서 그만큼 돈이 얼마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얼마큼씩 지불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거를 로드맵을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뭐 2년 후, 3년 후 해서 적어도 뭐 10년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뭐 60만 원 이상의 매달 지급하는 그런 이렇게 구체적으로 금액이 이제 제시돼야 되는데, 그거의 시작을 사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런 안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좀 답답해요. 국민이 뭘 원하는지 지금 잘 못 읽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새 뭐 부동산 무슨 또 대책 내놨잖아요. 제 기억으로 한 27번째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아마 역대 정부에서 가장 그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내놨어요. 근데 뭐 의미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 중에 그게 시행 시기가 이제부터 7월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쳐서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지금 그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혼이 났으면서도 선거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좀 이런 기본소득에 관련된 것도 그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정치 대권 주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밑에서 국회의원들은 빨리 법안들을 만들어서 뒤에 서포트 해줘야 되지 않아요? 뭘 하고 있는 건지 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 그게 자기네 뭐 계파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그 소화적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한테 지금 외면을 당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거는 그냥 내 계열 사람이 아니더라도 빨리 그 지지하는 어떤 그 세력들을 규합을 해주고 그리고 그걸 빨리 법률을 국회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편 가르는 게 국회 역할은 아니죠. 국회는 빨리빨리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좋은 생각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 큰 역할인데 그거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죠. 뭐 재난 그 저기 소득 이것도 뭐 기재부에서 버틴다고 그거 왜 하나 그거 해결을 못 합니까? 70% 했다가 여론이 많아지니까 뭐 80%. 그게 뭡니까? 그냥 100% 주면 될 걸, 간단한 거를. 그쵸? 속 터져요. 그런 거 보면. 아무튼 제가 준비한 질문은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8강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일찌감치 끝내고. 예.